제 휴대폰 갤러리에는 지워야 할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38살 유부녀가 제 알몸 사진을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녀였어요. 6개월 전까지 같은 택배센터에서 일했던 민지연 선배였지요.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영상 속에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오후의 순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땀에 젖은 이마,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어요.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25살 경상북도 구미의 한 택배 분류센터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쉴 틈 없이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손목도 시큰거렸지요. 오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연락해도 저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사실 그럴 여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지요. 사건은 2022년 7월 말에 일어났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상하수도 사용량 점검 안내였지요. 부재 시 연락 요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려다가 멈칫했어요. 그 번호가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 민지연 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연 씨는 6개월 전까지 저희 택배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38살이었지요. 키가 크고 날씬한 분이었는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퇴사하셨습니다. 그 후 가벼운 일을 찾다가 상하수도 검침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설마 이 동네까지 담당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택배센터에서 일할 때 민지연 씨는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 들어주시기도 했지요. 제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분류했을 때도 대신 처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엉망인 제 자취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연락을 피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안 맞는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지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사던 중 민지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연 씨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제가 이 동네에 사는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이 지역 담당인데 왜 연락이 없었느냐며 웃으시더군요. 어린 티를 못 벗은 우진 씨가 혼자 자취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걱정됐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봤다고 둘러댔지요. 민지연 씨는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집에 없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점검만 하고 나가겠다고도 하셨지요. 요즘 자취하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민지연 씨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는데 제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어느새 저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오랜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이 고개를 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먼저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책상 위에 소주병 3개와 맥주캔 4개를 놓았지요. 빈 병처럼 보이도록 기울여서 세웠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를 흩뿌리고 과자 봉지도 뜯어서 부스러기를 여기저기 떨어뜨렸어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쓰러진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소주 반 병을 분무기에 담아 방 안 곳곳에 뿌렸어요. 알코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의는 벗고 반바지만 걸친 채로 이불을 배 위에만 살짝 걸쳤어요. 베개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침대 시트도 일부러 구겨놓았지요. 술에 취해 아무렇게나 쓰러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고 입안은 바짝 말랐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5분이었습니다. 곧 민지연 씨가 도착할 시간이었지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어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려 했지만 긴장 때문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잠든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30초쯤 지나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지연 씨의 전화였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며 소리를 냈지만 저는 받지 않았지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문이 열렸어요. 민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잠시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지연 씨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지요. 무슨 애가 이렇게까지 술을 마셨느냐는 한숨 섞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실눈을 살짝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민지연 씨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지요. 그러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침기를 꺼내 작업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민지연 씨의 움직임을 감지했지요. 발걸음 소리,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민지연 씨는 다시 현관 쪽으로 걸어왔어요. 신발을 신고 나갈 것 같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지연 씨가 다시 제 쪽을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지요. 30초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1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지연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 침대 바로 옆까지 다가온 민지연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빨라진 숨소리였지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났지요. 민지연 씨가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민지연 씨는 몇 장 더 사진을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찍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연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지연 씨가 왜 사진을 찍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샤워부터 하기로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1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침대에 누웠지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민지연 씨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민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침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제가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셨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그런 걸 찍어?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거기에 선배님이 휴대폰으로 저를 찍는 모습이 찍혔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연 씨는 당황했을 거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민지연 씨는 오늘 저녁 6시에 역 앞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지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4시간 후에 민지연 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냈어요. 다시 샤워를 하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지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5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요. 6시 정각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아 민지연 씨를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나서 민지연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검침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요. 민지연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지요. 음료가 나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진 씨, 그 몰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설치해뒀는데 선배님이 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더라고요. 민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진 씨, 그게 말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지요. 그럼 왜 찍으신 거예요? 그냥 놀라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민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피만 홀짝였어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지요. 선배님, 그 영상을 센터 사람들이나 선배님 가족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민지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우진 씨, 설마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협박하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배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진 씨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보려고 찍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계획이 통한 거예요. 선배님, 그럼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저도 선배님이 좋아요. 센터에서 일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민지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보다 13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선배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지연 씨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뒤돌아 나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 온기에 용기를 얻어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민지연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자신은 이혼한 사람이라 우진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센터에서 일할 때부터 선배님을 좋아했다고, 힘들 때마다 선배님 생각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털어놓았어요. 민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이냐고,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냐고 확인했어요. 저는 진심이라고 대답했지요. 민지연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으니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연 씨의 대답을 기다리며 뒤척였지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진 씨,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다고. 몇 시에 가면 되는지 물었지요. 민지연 씨는 7시에 오라고 답했습니다. 주소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지요.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과 과일 한 봉지를 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7시 정각 민지연 씨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민지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편안한 집 옷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묶지 않고 내려뜨린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요. 들어오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지연 씨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민지연 씨가 차를 내와 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민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 씨, 3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러는 게 맞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저는 민지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다른 사람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지연 씨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우진 씨를 센터에서 봤을 때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민지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연 씨도 저를 받아들였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지연 씨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진 씨,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요. 센터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민지연 씨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지연 씨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지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어요. 혼자 자취하면서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민지연 씨는 제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지요. 저는 민지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배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지연 씨는 고맙다며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집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지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괜찮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민지연 씨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민지연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깊은 감정을 나눴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지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연결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민지연 씨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씨,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민지연 씨를 꼭 안으며 대답했지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연 씨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민지연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민지연 씨는 제게 요리를 해주었고 저는 민지연 씨의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청소도 하고 전구도 갈아주고 고장난 가전제품도 고쳐드렸어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민지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다음 주부터 전라남도 목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연 씨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저도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연 씨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진 씨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선배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민지연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연 씨는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더 함께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우진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지요. 저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선배님과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지요. 민지연 씨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강의를 들을 때도 민지연 씨 생각만 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연 씨와 보냈던 그 여름의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저는 민지연 씨와 보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학위를 마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요. 하지만 민지연 씨처럼 제 마음을 울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민지연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 생각했지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지연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여름의 사랑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보고 계신가요? 부산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